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고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사고 예방을 강조한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법 시행 2주도 안 돼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보완책이 있는지 이슈오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이신 김영규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 재해사고 시에 징역 1년 이상의 신체형까지 규정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은 법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시행 초기에 처벌 수위가 약해서 이런 사망 재해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기를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네. 일단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아직도 그 산업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규정된 아주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예를 들면 그 추락 방지 조치랄지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지금 계속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사실은 재계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기도 했었고 굉장히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봤을 텐데 그러면 저촉이 안 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조금은 시차가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에 이 산업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의무가 제일 중요한데 네. 그 시스템 점검 주기가 단기 1회입니다. 그래서 네. 올 6월까지 일단은 경영 책임자가 점검 의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 초기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아직 작동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도 혼란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해설서가 내려온 걸 보면 지자체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또 경영 책임자에 대한 의미와 또 해석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이 법인의 경영 책임자 등 개념이 해석 차이가 많은데요. 일단 고용노동부의 해설에 의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사업을 대표하고 그 사업을 총괄하는 그 대표이사, 즉 CEO가 원칙적인 경영 책임자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CEO가 그 자신의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CSO, 소위 그 최고 안전 전담 임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CSO가 그 대표이사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 그 CSO도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CSO를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CEO가 또 그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을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게 지금 그 법 집행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CEO와 CSO가 양자가 중대재해법상 의무와 책임 주체에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고 원인에 대한 그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 그 두 사람 CS와 CEO가 다 관여를 했다면 둘 다 경영 책임자에 해당된다고 처벌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법상 또 공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양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이 사람 그 경영자가 또 원청 회사의 뭐 경영자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뭐 그냥 연관성이 있다는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중대재해처벌법상 4조에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4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사전 조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이 돼서 구체화돼 있고 이 부분이 뭐 고용노동부 해설이나 또 그 기업의 자체 그 점검표 같은 게 이제 배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화돼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는 그 경영 책임자가 사업
사업장 현장에 유해 위험 요인 그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그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제일 핵심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그 사고 발생을 실질적으로 예방해야 될 경영 책임자의 어떤 중요한 의무 위반이 확인이 되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경영 책임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법이 시행되고 벌써 1호, 2호가 발생이 됐는데 양주 채석장이라든지 또 2호인 판교 공사장 사고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어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지금 수사 중이라서 정확한 그 사고 원인이나 이런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사업장에서 채석 작업 시에 어떤 그 위험 방지 조치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는 그러한 현장에서 그러한 그 채석 작업할 때 위해 위험 요인을 잘 확인하고 개선하는지 이게 잘 그 돌아가고 있는지 그게 만약에 이행이 안 되면 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투입한달지 아니면 안전 인력이 부족하다면 안전 인력을 투입하라는 게 이제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아마 경영 책임자의 그러한 의무가 이행됐는지 일단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불이행 부분이 확인이 되면 의무 불이행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따져봐서 이제 처벌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꼽히고 있는 3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제 그 연합뉴스 TV가 단독으로 뭐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 지금 관련해서 그 3표 기업에서 대형 로펌을 고용을 했다. 뭐 그래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정관예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총수 뒤에 뭐 돈을 많이 테니까 그렇게 악용되거나 빠져나갈 편법을 쓰거나 꼼수를 부릴 가능성은 없나요?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네. 그 지금 현재 현장 소장이랄지 뭐 하청 관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불이행된 부분이 많이 확인이 되면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 책임자가 그 안전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지 못했고 설사 구축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구축했다고 평가가 되면 아마 법 집행기관의 고유 수사기관으로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이 법 제정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외에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희가 작년 그 산재 사망 사고만 해도 828명이 발생해서 네. OECD 국가 중에 산재 오명국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지금 심각해서 어떻게 보면 경영 책임자를 아주 엄중한 형사처벌을 통해서 좀 산재 예방을 해보고자 하는 중대재해법이 아주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 초기에는 이 법의 위화력 때문이라도 이제 감소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처벌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산재 사망 사고의 약 80%가 근로자 50인 미만의 기업에서 발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 어떤 그 컨설팅 지원이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랄지 이런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아울러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법 제정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구조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 얘기 나눠봤는데요. 김영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